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사건 건플러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듭니다. 1년 6개월까지 줄어듭니다. 병장 월급 6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먼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열렸습니다. 뭐 웬만한 센 별들은 다 모였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기무사 이 논란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기무사 개혁 예정돼 있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기무사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특별수사단에도 힘을 실어주고 또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기무사 개혁 해야 된다. 그리고 강하게 기무사 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라는 어떤 군대도 또 군대 조직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일부러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어젠가요?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 그랬어요. 네. 경질하겠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고요. 일단 그 송영무 장관의 문제는 두 번째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검토와 관련해서 그부보다는 오히려 기무사와 송영무 장관의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무사 측의 얘기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하락을 해서 했고 그리고 현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더니 그거 별로 문제 없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무사의 입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령 검토, 그 문건 관련 또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 이런 부분이 묻히고 오히려 다른 쪽이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였던 것 같고 일단 중점적으로 될 것은 그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이 진위 공방과 관련해서는 후에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때 묻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경질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단정적인 의미보다는 우선적인 건 앞에 거 그리고 그게 다 해결된 다음에 송영무 장관에 관련해서도 거쳐야 하는 고민을 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 기무사 개혁, 후 장관 경질이던 그 문제는 뒤에 따져보겠다. 자, 기무사가 뭐길래 정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정말 하극상도 마다않는 정치 군인들 집단인지 아니면 군의 수장의 잘못을 정말 용감하게 지적하는 충정의 집단일지 먼저 정치권 반응 보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이제는 엉뚱한 하극상 공방으로 치달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쿠데타를 엄무하고 기획했는지 다시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는지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의식이 해이해졌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조직이 이런 콩가루 같은 행태로 국민들을 불안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군대입니까?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 청와대에서 열리는 거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군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의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저렇게 하극상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말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화면은 지금 오늘 2시 때 열린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 모습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 전에 발언했던 김성태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군의 기강이 해이였다. 지금 누가 회의를 한 겁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백대령입니까?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군 기강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결국은 조직적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기무사 개혁을 하려고 TF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무사 해체든 아니면 기무사의 권력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든 네. 또는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든 그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그 정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어떤 의미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네. 그래서 군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강을 똑바로 잡아라 하는 의미에서 아마 전군 지휘관의 일을 청와대가 주재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국방개혁 2.0 발표가 네.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병력 대폭 줄어들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군대 갈 사람이 적죠. 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상비군 규모를 육군 61만 명에서 한 50만 명 정도로 한 11만 8천 명 정도로 이제 감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국방개혁 2.0의 주요 특징은 육군 힘 빼기. 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병력이 감축되는 것도 그렇고 장군 숫자도 육군 장군을 가장 많이 줄이기로 지금 네.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이 송영무 장관이 해군인 것도 지금 어찌 보면 경질한 데는 주요 이유라고 할 정도로 네. 육군의 힘이 비대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병력의 감축이나 장군 숫자 줄이는 부분은 육군의 관련된 힘을 어느 정도 좀 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 교수님과 제가 태어나고 학력고사 볼 때는 90만 명 보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45만 명 네, 이러니까요. 복무 기간도 감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8개월이면 예. 예전에 방위가 왜 18개월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역들이 많이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 예. 현역이 18개월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죠? 줄어드는 이제? 거죠. 이게 이제 점차 줄어드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21개월로 18개월로 단축이 되는데 오는 10월 전역하는 네. 병사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네. 한꺼번에 18개월 확 조금씩 줄는 게 줄어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네. 18개월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네. 이제 이유는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을 그 사병 위주가 아니라 전문직 부사관 예컨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사관들을 좀 더 늘려서 직업군인들 그렇죠. 네. 직업군인들을 늘려서 군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군 전투의 주 양상을 보면 현대전들은요 첨단 무기로 전쟁을 하는 거지 사람은 그러니까 병사들은 마지막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공군이나 네. 해군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통해서 전쟁이 이미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사병수가 많은 것보다는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을 좀 양성해서 능력과 기술을 갖춘 분들을 더 많이 늘리겠다 하는 네. 차원에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축해서 본인들의 사회에 나와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네.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대 1년 반이면 이제 갔다 오게 되는. 네. 장군 수도 대폭 줄이는데 백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육군에 좀 네. 힘을 빼겠다? 아니 그 표현보다는 해군과 공군과 균형을 맞추겠다 이 그렇죠. 표현이 그 낫겠군요. 균형을 맞추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군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이 안을 보면 네. 육군 같은 경우는 66명, 네. 해군 공군은 5명만 줄입니다. 아, 그렇군요. 차이가 네.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네. 그만큼 이제 육군의 힘이 워낙 비대해 있고 육군이 워낙 또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대상도 육군이 주로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 인선에서도 육군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된 큰 축이 이제 군대 내 병의 인권, 병사들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육군이 전체적으로 장군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비율로 그렇죠. 봐도 육군의 당연하겠죠. 수를 줄이는 게 당연히 네. 많고 왜냐하면 육군의 부대가 크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서 현재 장성의 수로 봐도 육군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비율로 아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방개혁 2.0 살펴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병장 봉급이 또 오릅니다. 지금도 네. 많이 올랐는데 올해 병장이 40만 원 원입니다. 정도, 네. 이등병이 3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4년 후에는 4년 후에는 6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제가 처음에 소위로 임관할 때 말씀하실죠? 장교였어요. 제가 네. 장교 소위 임관할 때도 제가 10몇만 원 받았거든요. 소위도 10몇만 원 89년도에 받았는데, 89년에 제가 임관을 했는데 네. 저 소위보다 훨씬 많이 받네요, 굉장히. 네. 아무래도 저게 이제
장병들의 단순히 월급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을 저게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라에서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그 네. 국방응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 나는 8,000원 받고 그렇죠. 다녔어. 15,000원 받아서 뭐 이런 분들 다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효과가 있는 게요. 네. 이 지금 군인들이 이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나와서 자기 창업 준비할 때 쓰고 또 바깥에 소비를 하죠. 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수 등록금 있는 낼 거죠. 거고. 네,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왜 이렇게 돈을 왜 퍼주는 거야라고만 바라볼 관점은 아니고요. 네.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드는 건 예산 지출 낭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저는. 소비라고 생각하고 이 재벌이나 대기업에 푸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제일 좋은 투자는 젊은이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거 지금 방금 백변이 말씀하셨는데 부대별 특성에 따라 평일 일과 후 외출도 확대. 평일 예, 이게 중요하고요. 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휴대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것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구체화 되는 것 같은데 예. 부모님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요즘 부모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네. 휴가를 너무 자주 와서 가끔은 좀 오랜만에 왔으면 좋겠다. 오면 또 집에 와서 용돈 받아가서 또 뭐 지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요즘은 또 군인들이 다 그 영내에서 네. 체크카드 가지고 돈도 뽑아서 PX 가서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고 저희 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전화 오는 것이 가끔 물론 뭐 반갑겠죠. 그러나 처음에 군대 가서 전화 오면 반갑지만 이게 자주 되면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근데 듭니다. 이게 사실 네. 군대 내 가혹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문제였던 게 부모님과 연락 한 번이라도 했었으면 네. 이제 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이제 네. 내용들이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장관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기무개혁 성공에 소임 다할 것이다. 아마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힌 내용 같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